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5단원 함수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차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를 확인을 하면서 풀고 5단원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4단원 1차 방정식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1차 방정식 3x-1은 2x 플러스 3의 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순서를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x-1은 2x 플러스 3일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x가 포함되어져 있는 항을 좌변으로 옮기고 나머지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긴다라는 게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3x는 그대로 좌변에 있으니까 좌변에 써주고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항을 시켜줄 때는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플러스 3은 그대로 써주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넘겨서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류항끼리 묶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계산을 해주면 x는 플러스 4이다 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x 앞에 붙여진 개수로 나누어서 x값을 구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x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 개수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x는 4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1차 방정식 4x-3은 3x 플러스 1을 풀어라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서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가 포함되어져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서 한번 써주면 4x-3은 플러스 1 플러스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묶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x는 플러스 4다 라고 역시 1번에서처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풀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또 역시 기출문제인데 1차 방정식 5x는 6-x를 풀어라 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x가 포함되어져 있는 항은 좌변으로 넘겨주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5x 플러스 x는 플러스 6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x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6x는 6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이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인 6으로 양변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x는 플러스 1이다 하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는 3x-5는 x 플러스 1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x끼리 좌변에 묶어주고 상수항끼리 우변에 묶어줄게요. 그러면 3x-x는 플러스 1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를 넘겨서 플러스 5다 라고 써주면 2x는 플러스 6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 2로 양변을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x는 플러스 3이다 하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1, 2, 3, 4, 5번이 다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1차 방정식을 풀이해라 라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배웠던 3가지 순서만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x는 좌변에 남겨주고 상수항은 우변에 넘겨줄게요. 그러면 2x는 플러스 7 플러스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2x는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양변을 x의 개수인 2로 나누어주면 x는 플러스 5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0.2x 플러스 2는 0.4x 마이너스 3을 풀어라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수나 아니면 분수가 나왔을 때는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곱하기 10을 해주어야 정수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0을 다 곱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10을 다 곱해주면 0.2x 곱하기 10 플러스 2 곱하기 10은 0.4x 곱하기 10 마이너스 3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모든 항에다가 다 10을 곱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2x가 나오고 플러스 20은 0.4x 곱하기 10이니까 4x 마이너스 30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x가 포함되어진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x 앞에 곱해진 숫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플러스 25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식은 플러스 25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와 있으면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때는 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2와 6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6을 해주시면 2에 x-1 곱하기 6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곱하기 6은 0 곱하기 6이니까 그냥 0이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3이 남는데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써주면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각각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x가 포함되어져 있는 항은 좌변에 남겨주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x는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2x는 4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x는 2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2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분모를 없애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에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활용의 개념이에요. 활용의 개념은 뭐냐면 문제에서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를 x 미지수로 놓고 직접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의 3배에서 그럼 3x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3x에서 2를 빼주면 어떤 수에서 5를 더하고 2배합수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등식을 써주고 어떤 수 x에 5를 더하고 2배한 숫자와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식을 한번 풀어줄게요. 풀어주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3x-2는 2x 플러스 1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x를 좌변에 넘겨주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3x-2x는 10 플러스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x는 12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 x는 바로 12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한번 풀어볼게요. 영희가 집에서 걸어가는데 갈 때 시속 4km, 올 때 시속 2km로 걸어서 1시간 반이 걸렸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속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시속 4km래요. 이 말은 뭐냐면 1시간 동안 4km를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속 2km다 라고 할 때는 1시간 동안 2km를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와 시간이랑 속력 개념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식이 뭐냐면 거, 시, 속 이 표예요. 이 표는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시속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그 다음 시간은 속력 곱하기 거리다. 그 다음 속력은 시간 곱하기 거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갈 때 시속 4km, 올 때 시속 2km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합쳤더니 1시간 반이 걸렸다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해서 1시간 반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 식에서 거, 시, 속을 배웠어요.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식에 맞춰서 한번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갈 때 시속은 4km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지금 미지수 x라고 놔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x라고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2분의 x다 라고 놓으면 돼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1시간 반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1시간하고 반은 2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시속의 개념을 잘 모르면 좀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시간, 속력의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을 한 게 1시간 반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낸다. 그래서 갈 때의 속력은 4분의 거리 x 플러스 올 때의 시간 2분의 x를 한 게 2분의 3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분모에 포함되어져 있는 숫자를 보니까 최소 공배수가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2x는 4를 곱하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x는 6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누어서 x는 2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km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확히 거리와 속력과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10%의 소금물 100g에 물을 넣어서 5%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 물의 양을 우리가 x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먼저 10%의 소금을 100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g, 소금물 100g이라는 거는 지금 소금이랑 물이 섞여서 100g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10%다라고 하는 거는 100g 중에서 10%만큼 소금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00g 중에서 10%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소금의 양이다 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10%의 소금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소금이 10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100g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소금의 양은 바로 1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5%의 소금물을 만든대요. 그런데 이때 소금물 100g에 물만 넣어주는 거예요. 물만 넣어서 5%의 소금물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소금물에서 물을 넣어서 5%의 소금물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소금의 양,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소금의 양 10g은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식을 써보면 원래 100g이었어요. 100g에서 물을 얼마만큼 넣은대요. 얼마만큼 넣었을 때 5%만큼이 소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5%에 해당하는 게 소금의 양인데 전체는 100에서 x만큼 우리가 물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100 플러스 x가 전체 g이 되겠죠. 이때 5%만큼에 해당하는 게 소금의 양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소금의 양과 일정하기 때문에 10g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해줄게요. 양변에 곱하기 100을 해서 이 분모를 없애줄게요. 그러면 앞에서 없어지고 뒤에서 100을 곱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괄호를 각각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500 플러스 5x가 1000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좌변에다가는 x를 포함한 식을 써주고 우변에다가는 상수항을 넘겨서 써줄게요. 그러면 5x는 1000 마이너스 50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5x는 500 따라서 x 양변을 5로 나눠주면 10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넣어주어야 할 물의 양은 100g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전체에서 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소금의 양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물만 넣어주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에 기출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자루에 200원인 연필 몇 자루와 2,000원짜리 필통 한 개를 사려고 할 때
전체 값이 3,200원이 되도록 하려면 사야 할 연필의 개수를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이때 사야 할 연필의 개수를 x라고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x로 놓고 식을 써주면 한 자루가 200원이기 때문에 200원짜리 연필을 몇 개 산대요. x개만큼 산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000원짜리 필통 1개라고 했기 때문에 2,000을 더한 게 바로 3,2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상수항을 옆으로 넘겨보면 200x는 3,200 마이너스 2,00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다시 200x는 1,20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를 구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1200 마이너스 200이기 때문에 6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야 할 연필의 개수는 바로 6자루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미지수를 구하고 활용하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3가지 순서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서 함수에 대한 뜻과 개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함수에서는 변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바로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바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것을 바로 x는 y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y는 3x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을 한번 보면 우리가 x랑 y를 바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변하는 숫자, x랑 y 같은 거를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바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수는 뭐냐면 이렇게 변수처럼 변하는 값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숫자나 문자를 바로 상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y는 3x다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그럼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진대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x가 1이에요. x가 1일 때 y값은 3으로 하나씩만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예요. 그러면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y값은 6이다라고 딱 한 가지만 정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x값이 3이라고 정해진다면 y값도 역시 하나씩 9라고 정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x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오직 한 개씩만 정해지는 것을 바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y값이 0개이거나 즉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일 때는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오직 y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이런 식으로 x가 1로 정해질 때 하나, 2로 정해질 때 하나, 3으로 정해질 때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정해질 때를 바로 y는 x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하나씩만 정해지는 것을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의에 맞춰서 y가 x의 함수라고 정해졌어요. 이럴 때는 이 함수를 y는 fx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y는 fx다라고 표시를 해주게 돼요. 이때 f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영어로 하게 되면 function이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때 첫 글자를 따서 fx다라고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y는 fx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앞에서 나왔던 y는 3x다라는 이런 식이 있을 때 y가 fx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fx는 3x다 이렇게 나타내도 이 두 개의 식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값은 뭐냐면 y는 fx에서 y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y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함수값은 y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면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즉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바로 y의 값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개에 500원인 볼펜 x개의 값이 y1일 때 우리는 함수로 y는 500x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x값에다가 대입을 해서 나오는 y값들을 다 함수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는 정확히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수직선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직선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할 때 A를 점 P의 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PA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어에서 우리가 수직선의 개념을 배워보았는데 수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기준점이 되는 원점을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는 양수를 왼쪽에다가는 음수를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점 P에 해당하는 점 A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PA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A를 점 P의 좌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좌표 평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좌표축이라는 건데요. 좌표축은 뭐냐면 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에 대해서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전부 좌표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라고 하면 먼저 가로의 수직선을 X축, 그 다음에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표현했던 수직선을 두 개로 표현해서 이렇게 평면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좌표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에는 X, 세로는 Y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은 뭐냐면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X랑 Y가 만나는 이 점을 바로 O라고 표시를 하고 원점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좌표 평면은 뭐냐면 좌표축이 그려져 있어서 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평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전체 평면을 다 좌표 평면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 평면에서 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의 좌표는 항상 x, y로 나타낸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x좌표는 점 P에서 x축에 수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를 하고 y좌표는 점 P에서 y축에 수선을 그어서 y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를 해요. 한번 그려볼게요.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점 P를 A, B다라고 나왔을 때 x좌표는 뭐냐면 점 P에서 x축에 수선을 그어서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점
바로 x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y좌표는 점 P에서 y축의 수선을 그어서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바로 y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 P의 x좌표가 A, y좌표가 2일 때 P, A, B로 나타낸다. 그래서 A, B다라고 표현을 하고 x축의 수선을 내릴 때 이 x선과 만나는 점을 A, 즉 x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y축의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바로 y좌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좌표평면의 개념을 배웠는데 좌표평면을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4개로 구분한 거를 각각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을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거를 1사분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가장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거를 1사분면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2, 3, 4분면이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곳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가장 오른쪽 위 1사분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2, 3, 4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위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x, y의 부호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호를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y축은 위로 갈수록 플러스,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번 부호를 읽어보면 x, y는 플러스, 플러스다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 4분면을 보면 x좌표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y좌표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다 라고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 4분면은 x축은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y축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고 4, 4분면은 x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y축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좌표는 x, y로 나타내게 되는데 x는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 y축은 위로 올라가 있으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마이너스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 1, 2, 3, 4분면 이름을 붙인 다음에 x, y의 부호를 어떻게 붙이는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분면의 개념까지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점 ABCD의 좌표를 구하고 몇 사분면에 있는지 말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오른 X축에서 2칸만큼 갔고 Y축으로 4칸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2,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4분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4분면은 항상 오른쪽 위가 1사분면,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 4, 4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A의 좌표는 2,4가 되고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한번 볼게요. B는 X축에서는 마이너스 3, Y축에서는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3,1 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4분면은 2사분면이 되겠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한번 볼게요. C는 X에서 오른쪽으로 4칸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4, 그리고 Y는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0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는 X축과 Y축이 있을 때는 4분면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X축에 존재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 한번 볼게요. D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이 없기 때문에 0 써주면 되고 아래쪽으로 3칸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축 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1, 2, 3, 4분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y축 위에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의 그래프는 y는 fx에서 각 x값에 대한 함수값 y의 값을 순서상 x, y로 나타내고 이를 모두 좌표 평면에 그려서 나타낸 것을 바로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는 말 그대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를 의미를 하고, 두 번째는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아닌 반비례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 모양은 y는 ax의 꼴,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 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정비례 그래프인 y는 ax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y는 ax의 그래프입니다. y는 ax의 그래프는 특징이 뭐냐면 원점을 지나고 직선의 그래프를 의미를 해요. 다시 한번,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 직선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몇 가지 예시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ax 그래프에서 만약에 y는 x, 다음 y는 2x,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이 네 가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y는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1일 때 y값도 1이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값도 2.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를 이어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2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x의 그래프는 x가 1일 때 이만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x가 2일 때 4만큼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y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는 y값 마이너스 1,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값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보게 되면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2,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4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가파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에 붙여진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가파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역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 x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가파른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ax의 전반적인 특징은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부 다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a가 0보다 클 때, 즉 a가 y는 x 그래프나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즉 살펴보면 y는 x랑 y는 2x의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이쪽 2, 4분면과 4,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인데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조금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 a가 0보다 크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라는 거 암기를 해주시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y는 ax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인 정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y는 ax의 그래프가 1,2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1,2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y는 ax의 그래프를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y는 ax 그래프에다가 x값, y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를 대입을 시켜주면 a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x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y는 ax꼴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이고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를 향하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확실히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는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반비례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y는 x분의 a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x분의 a의 그래프를 띠고 있으면 반비례 그래프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반비례 그래프는 x값이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 라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는 ax의 그래프는 직선의 형태였는데 이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의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값이 0을 제외한 수 전체다라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거 역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다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비례 그래프까지 a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배워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가 2, b를 지난다고 할 때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역시 점이 그래프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성립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6에다가 x값 2, y값 b를 대입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6으로 써주면 되고, 약분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개념을 해주면 우선 x분의 a꼴이기 때문에 곡선 형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a 값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았는데요. 함수에 대한 개념이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A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해놓으시고 정비례 그래프인지 반비례 그래프인지까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념까지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한 문제,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오신 다음에 거기까지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5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